때로는 큰 도약을 앞두고 삶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혼란스럽지도 완전히 평온하지도 않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흐름이 움직이는 듯하다. 주변의 대화가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고 한때 위안을 주던 일상은 갑자기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렇게 열정을 쏟던 꿈과 야망조차 이제는 맛을 잃은 듯하다. 이럴 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마음은 발전이란 끊임없는 활동과 움직임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라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낯선 고요야말로 삶이 변하려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멈춤도 무관심도 아닌 재정렬의 순간이다. 양자역학에서도 입자가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기 전에는 불확실성의 단계에 들어간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중첩이라 부른다.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것도 현실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겉으로는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다. 이 시기에는 모든 결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상태에 있다. 이것은 경계의 공간이며 오래된 당신이 해체되고 새로운 당신이 만들어지는 전환의 문이다. 하지만 선형적 사고에 익숙한 인간의 마음은 이 과정을 믿기 어려워한다. 핫단르, 마음은 증거와 결과, 단계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자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낡은 진동 패턴이 해체되는 과정이다. 당신의 삶은 신념과 에너지의 설계도로 짜인 정교한 거미줄과 같다. 수년 동안 그 패턴은 당신을 특정한 주파수에 묶어두었고 결국 특정한 타임라인에 머물게 했다. 그러나 더 높은 자아가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면 그 거미줄은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실타래가 끊어지고 오래된 에너지 계약은 끝난다. 이런 변화는 물질로 드러나기 전에 진동의 층위에서 먼저 일어나기에 처음 다가오는 것은 고요와 공허, 그리고 예전과 같은 추진력의 부재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이 옳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다. 영적인 전통들은 이 단계를 공이라 불러왔다. 신비가들은 이를 비옥한 어둠이라 표현한다. 창조가 빛으로 피어나기 전 자리를 잡는 장소다. 그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스스로를 재편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삶을 헤쳐나가던 도구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들은 이미 떠나고 있는 정체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으로 호흡하며 신뢰하는 것이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의식이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양자 정보로 가득하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경가소성 연구는 뇌가 새로운 패턴에 맞게 다시 연결되기 위해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주파수로 들어설 때 신경계는 재조정되고 뇌의 예측 모델은 새롭게 맞춰지며 몸은 새로운 에너지 기준을 배운다. 이 과정이 필수적인 이유는 낡은 타임라인의 불안정한 진동을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받기 전에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 위대한 교향곡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을 떠올려보라. 조명이 낮아지고 관객은 숨을 죽이고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 침묵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거대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혹은 화살을 쏘기 전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 긴장은 지연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앞으로 밀어올리는 힘이다. 지금 우주는 당신을 뒤로 당기고 있다.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력만으로는 닿을 수 없던 궤도로 발사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를 오해해 스스로 도약을 막는다는 점이다. 고요를 두려워하고 공을 문제로 착각하며 낡은 습관과 저주파수의 산만함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저항할수록 그 경계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도약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요에 몸을 맡기고 그것을 정체가 아닌 증거로 본다. 관점을 바꾸어
지금의 낯선 고요를 다음 장을 위한 양자 로딩 화면으로 본다면 삶이 이미 당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배열되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우연한 대화가 새 통찰을 불러오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해방이 일어나며 몇 달 동안 답답하던 무언가가 갑자기 선명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새 현실과 맞춰지도록 미세하게 조정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은 어색하고 어디로 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돌아갈 수 없음을 느낀다면 축하한다. 차트, 당신은 이미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진동의 지점에 서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순간들 속에서 나는 이 단계를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양자 도약의 연료로 삼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저항을 멈추고 명료함과 신뢰, 그리고 불가피한 끌림에 이끌려 다음 타임라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양자 도약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이 에너지 폭발이나 우주의 극적인 신호로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마찰에서 시작된다. 삶을 한순간에 뒤집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한때 잘 맞던 것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듯 어긋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미묘한 순간들이다. 한때 편안했던 관계가 갑자기 답답해지고 의미 있던 일이 공허하게 느껴지며 심지어 내면의 목소리마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낯설게 들린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불일치 단계다. 영혼은 더 높은 진동으로 가속하는데 삶의 일부는 여전히 과거의 주파수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다. 양자적 표현으로는 이를 데코히런스라 부른다. 즉, 내적 상태와 외부 현실이 더 이상 같은 리듬으로 진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긴장은 점점 커지고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더는 당신이 향하는 곳에 에너지를 지탱할 수 없다는 증거다. 낡은 하드웨어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돌리려는 것과 비슷하다. 시스템은 버벅이고 오류가 생기며 결국 멈춰버린다. 고장이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업그레이드가 바로 양자 도약이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스스로를 의심한다. 레벨업 중이어야 하는데 왜 나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지만 진실은 무너지는 게 아니다. 당신은 단지 옛 타임라인과의 연결에서 벗어나고 있을 뿐이다. 바로 그 불협화가 당신을 새 타임라인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마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가는 두 배 위에 발을 하나씩 올려놓고 있는 모습과 같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익숙함을 뒤로 두더라도 당신의 주파수와 맞는 배는 늘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불확실함이 불편한 마음은 옛것을 붙잡으려 한다. 무너지는 것을 고치고 사라지는 것을 되살리려 한다. 그러나 양자장에서는 옛것을 되살리려는 순간 곧 후퇴가 된다. 붕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밀도를 벗어나는 과정이다. 새 타임라인으로 함께 갈 수 없는 낡은 신념, 패턴, 정체성들. 그것들을 억지로 붙들면 도약은 늦춰지고 흘려보내면 도약은 빨라진다. 물리학도 비슷한 은유를 제시한다.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도약할 때는 정확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전자는 바로 새로운 상태로 이동한다. 중간 단계는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양자 도약도 주파수가 새로운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일어난다. 억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옛 주파수를 완전히 놓아야 새 주파수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도약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이 하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이유가 있다. 고치고 증명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충동은 서로 맞지 않는 두 현실을 단순한 노력으로 이어 붙이려는 신호다. 하지만 노력은 언제나 정렬보다 느리다.
양자장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얼마나 순수하게 진동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흐릿한 행동을 몇 주 이어가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맑은 공명이 전환에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최근 들어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정, 기회 혹은 성격의 한 부분까지도 느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 어떻게 다시 되찾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있는 거지? 라고. 이 질문 하나의 전환이 주파수를 저항에서 수용으로 바꾼다. 양자장에서 저항은 잡음과 같다. 신호를 흐리고 왜곡시킨다. 반대로 수용은 직통 채널과 같다. 이미 당신의 바람에 맞게 조율된 타임라인을 불러온다. 여기서 역설이 있다. 이 단계를 서두를수록 더 오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곳을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 사이에 필요한 감압실이라고 생각해보라. 스쿠버 다이빙에서 너무 빨리 상승하면 감압병이 오는 것처럼 영적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변화가 충분히 통합되지 않은 채 도약하려 하면 시스템은 안정을 위해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인내와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힘은 수동적인 게 아니다. 그것들은 도약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요소다. 지금 당신의 삶이 절반쯤 지워진 듯 보이고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의 잔해 위에 서 있지만 아직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회가 아니다. 이것은 발사대다. 당신이 느끼는 불협화는 에너지가 이미 감겨 새로운 현실로 밀어 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다.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옛배의 난간을 붙잡는 것을 멈추고 새 배가 데려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양자 도약은 올바른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나를 기다린다. 떠나는 것을 붙들려 하지 않고 다가오는 것에 조율되는 순간 장은 당신 주위에서 찰칵 맞물리고 전환이 시작된다. 그 일은 갑작스럽고도 매끄럽게, 그리고 왜 의심했는지 스스로 놀랄 만큼 필연적인 감각과 함께 찾아온다. 도약 직전에는 정서의 볼륨이 모두 커진 듯 느껴질 수 있다. 어떤 순간에는 곧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음 순간에는 의심이 스며들어 혹시 다 상상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속삭임이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은 변덕도 일관성 부족도 아니다. 전환 중인 시스템의 감정적 서명이다. 신경과학에서도 뇌는 예측 부호화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과거의 패턴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이다. 상위 자아가 당신을 새로운 현실로 이끌고 있을 때조차 잠재의식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낡은 설계도에 매달려 예전 프로그램을 돌리려 한다. 이것이 바로 중첩이다. 두 개 이상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묘하고 매혹적인 상태. 지금 당신은 두 타임라인 모두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살아왔던 옛 타임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새로운 타임라인이다. 감정은 그 사이를 오가며 깜빡인다. 희망이 치솟았다가 곧 불확실성이 따라올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장이 일치를 찾아가는 동안 에너지가 진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진동이 강할수록 하나의 타임라인만 남는 붕괴의 순간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도약 직전의 정서적 요동은 더욱 강렬하게 느껴진다. 내적 나침반이 실시간으로 재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품어온 신념, 기억, 집착들이 의식의 스캔을 받는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에 속하는가 아니면 옛 현실의 유물인가?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다. 감정은 변화의 화학적 신호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금 당신이 낯선 영역에 있음을 알려주고 몸의 본능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 한다. 그래서 종종 정렬되지 않았더라도 익숙한 것에 매달리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다. 의심을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다. 정말 양자 도약이 가까워졌다면 이렇게 두렵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난기류를 비행기가 못 간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사실 난기류는 새로운 대기층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의 감정은 지금껏 가본 적 없는 고도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공포에 질려 움켜쥐기보다는 기류를 타는 법을 빨리 배울수록 여정은 더 부드러워진다. 여기 관점을 바꾸는 강력한 방법이 있다.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낙인 찍지 말고 에너지의 서명으로 보라. 기쁨, 흥분, 두려움, 불확실성. 모두 지금 장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단지 이 순간 당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다. 그것들을 장애물로 보면 진동을 강화하게 되고 지표로 관찰하면 원하는 현실을 향해 신호가 안정되기 시작한다. 영적 관점에서 증폭된 감정은 일종의 입문 과정이다. 우주는 이렇게 묻고 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도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서는 타임라인 역시 새로운 경험과 도전, 알 수 없는 것들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힘이 나중에 번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래서 정서적 난기류는 실패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진동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훈련장이다. 이 안정화를 더 빠르게 돕는 실천이 바로 의식적 중립성이다. 흥분이 클 때 그것만이 길의 신호라고 집착하지 마라. 의심이 올라올 때도 돌아서라는 경고로 보지 마라. 대신 두 상태 모두에 호흡을 불어넣어라. 그것들이 더 큰 흐름 속에 잠깐 흔들리는 파도일 뿐임을 알면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떠올려보라. 중심을 잃지 않고 주위 날씨가 변해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을. 이런 수준의 감정적 숙달은 누군가가 자신이 선택한 현실로 붕괴되기 불과 몇 초 전의 징표다. 그러니 요즘 감정이 이리저리 오가는 듯하다면 이렇게 알라. 당신은 불안정한 게 아니다. 당신은 이동 중이다. 장은 원하는 타임라인의 주파수 안에서 당신을 받쳐주도록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파도를 더 우아하게 탈수록 진동은 더 빨리 하나의 현실로 모인다. 머지않아 당신은 세계들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부르던 바로 그 세계에 착륙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자 도약 직전의 마지막 시험을 우주가 빨간 펜을 들고 답안을 채점하는 장면으로 상상한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친밀하고 힘을 준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잠재의식이 마지막 점검을 하며 오래된 정체성의 파편들을 떠올려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유형의 도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예전과 똑같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 대화, 과거의 부족감을 건드리는 돈 문제, 익숙한 자기 의심의 목소리. 이 순간들은 벌이 아니다. 한때 머물렀던 주파수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제 그곳에 계속 살 것인지 최종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울이다. 신경과학적으로 뇌는 언제나 익숙한 경로를 먼저 찾는다. 수년간 쌓은 반응, 신념, 행동들이다. 양자 도약의 문턱에 있어도 이 신경 경로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며 발화한다.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가 아니라 입증이다. 옛 트리거 앞에서 새로운 자신처럼 행동하는 것. 더 높은 주파수의 응답을 선택할 때마다 오래된 경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경로는 강화된다. 양자역학의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낡은 확률파의 붕괴다.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과거에 반응하는 당신과 정렬 속에서 응답하는 당신. 이 두 버전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타임라인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순간 옛 자아의 현실은 무너지고 새로운 자아만이 장에 송출되는 유일한 신호가 된다. 그래서 전환 직전에 나타나는 도전들이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나 사이의 마지막 겹침이다.
영적으로 보면 이 단계는 시험이라기보다 의례적인 건너이다. 문지방에 서서 새로운 현실의 열쇠를 쥐는 순간이다. 그 문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다. 지금까지 길러온 주파수로 응답하는 것. 결핍에는 감사로, 분노에는 자비로, 의심에는 흔들림 없는 현존으로 답한다면 당신은 단지 준비된 게 아니라 진동적으로 새로운 타임라인에 고정된 것이다. 장은 당신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 그저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을 거울처럼 비출 뿐이다. 바로 이 순간, 존재가 전부다. 여기서의 위험은 오해다. 많은 이들이 재등장하는 도전을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증거로 본다. 아직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실패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런 장면들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아직 성장에 넘어서지 못한 것은 정화될 수 없다. 지금 당신이 이런 패턴들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다르게 반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문턱에 거의 다다랐다는 강력한 신호다. 마치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조종사가 난기류를 훈련하듯 실제 상황에서 무너짐 없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양자 도약 직전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이 시뮬레이터 운항과 같다. 한때 균형을 잃게 했던 조건에서 새로운 상태를 체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라. 즉, 업그레이드된 주파수로 응답하라.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새로운 현실을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게 된다. 그러니 지금 긴장, 좌절, 혹은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멈춤으로 단정하지 마라. 오히려 도약의 문턱 앞까지 와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로 보라. 지금이야말로 정열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순간이다. 도약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라. 실제로 양자적 의미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참여하라는 신호다. 댓글에 나는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적어라. 그것이 곧 당신의 결정을 장에 고정시키는 닻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건너섰음을 알리는 양자 신호가 된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양자 도약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화려한 퍼레이드와 함께 오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큰 변신의 순간은 불꽃놀이와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연출되지만 실제 양자 현실에서 도약은 종종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예전의 두려움이 사라져 있음을 알게 된다. 한때 집착했던 문제가 더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 지난달이라면 당신을 뒤흔들었을 대화가 이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전화는 스스로를 크게 알리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기에 오히려 마음은 그게 다였어? 라고 축소하려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양자적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물리학에서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도약할 때는 그 순간 단번에 일어난다. 서서히 기어오르거나 씨름하는 과정이 아니다. 한순간엔 이 궤도, 다음 순간엔 또 다른 궤도다. 타임라인 전환이란 게 정확히 그렇다. 도착은 불꽃이 아니라 공명의 문제다. 옛 주파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왜 그것이 한때 집처럼 느껴졌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것. 신경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통합 단계다. 뇌가 옛 회로의 발화를 멈추고 새로운 회로를 단단히 세우기 시작하는 상태다. 이제 더 이상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게 곧 당신의 기본값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약의 순간을 놓친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현실에 사는 당신의 버전은 그것을 돌파라 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상이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조용한 도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확증이다. 당신이 이미 그 주파수와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할 게 남지 않았다는 우주의 방식. 이제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는 깊은 평화가 있다. 쫓는 걸 멈추고 그 안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감각. 아이러니하게도 징후를 찾으려는 걸 멈출 때 오히려 어디에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 꼭 맞는 타이밍에 마주치는 사람들, 작은 빵부스러기처럼 이어지는 공시성들이 당신을 앞으로 이끈다. 여기서의 위험은 장을 시험해 보려는 유혹이다. 과거 습관처럼 과하게 행동하고 과하게 시각화하고 끝없이 재검토하는 충동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나타남은 항상 드라마틱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드라마는 옛 타임라인의 것이었다. 새로운 타임라인은 흐름의 것이다. 도약이 조용하게 느껴졌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다. 사실 조용한 전환일수록 더 오래 간다. 정체성의 층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 존재하는가의 변화로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체화에 의지해야 할 때다. 작동했나?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버전의 나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부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당신이 들어선 현실을 강화한다. 행동은 더 이상 변화를 억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열의 표현이 된다. 바로 그 순간 양자장은 더 큰 일치로 응답하고 당신의 노력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삶에 짜 넣는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도약을 폭발처럼 기대했다면 작은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더 가벼운 아침의 고요함, 긴장 없는 대화, 한때 당신을 마비시키던 문제에 대한 갑작스러운 명료함. 그것들이 바로 도착의 표식이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진실은 이렇다. 오늘 여기까지 이 여정을 함께한 건 우연이 아니다. 이미 당신은 더 높은 타임라인과 공명해 왔기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주파수에 이미 맞춰져 있었다. 이제는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곳을 안정화하고 통합하고 확장하는 것이 과제다. 양자적 관점으로 보면 당신의 도약은 시작일 뿐이다. 양자장은 욕망이 아니라 정합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새로운 현실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 정합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다음 단계는 이 주파수를 당신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삶이 조용해졌다고 해서 옛 패턴으로 다시 빠져들지 않는 것. 여전히 작동하는지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 새로운 정체성에 자신을 깊이 단내려 흔들림 없게 하는 것. 기억하라. 당신은 삶을 억지로 모양 잡으러 온 게 아니다. 이미 당신이 바라던 모든 것을 품은 현실에 정렬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힘들이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펼쳐지는 걸 지켜보라. 그것이 양자와 조화롭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이다.